안녕하세요. 11월 1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노총 방역 비웃듯 오늘 수만 명 불법 집회 관련해서 조명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님의 평론을 듣겠습니다. 요즘 시민들은 지하철을 타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경고 방송을 변발함을 감지합니다. 오늘 광화문역, 시청역, 종강역 등 지하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시민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지하철 역무원이 무슨 죄가 있을까마는 그렇게 거짓말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까지 뿔이 났습니다. 며칠 전부터 지하철마다 코로나 경고 방송을 늘리는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토요일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집회가 일어나고 경찰들이 종전걸음으로 동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의 숫자는 시민보다 더욱 많았습니다. 유튜버들은 경찰의 종전걸음을 부지런하게 찍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과 G20에서 평화 종전선언을 이야기했지만 그 유튜버들이 찍은 영상을 보면서 세계 지도자들이 청와대를 신뢰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뢰 없는 정부가 4년 6개월 동안 돌려막기 거짓말을 했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이후 우한에서 직수입한 코로나19로 모든 것을 코로나19로 방패막이를 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그 방패막이가 분명한 거짓말임이 드러났고 정치 방역이었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촛불주동 세력 민주노총 너마저도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여야 대권 후보를 표명합니다. 사실 그들의 면면을 보면 그런 욕을 먹어도 쌉니다. 이건 일반 시민의 삶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청와대는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와 달리 코로나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민일보 김판 기자가 민주노총 방역 비웃듯 오늘 수만 명 불법 집회 서울 도심서 499명씩 쪼개기 강행. 청와대가 꼼수를 계속 쓰니 민주노총도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13일 오후 2시 서울 도심에서 수만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이중증 환자가 연일 늘어나고 서울의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어가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시키는 비상계획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이어서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가 집회 금지를 통보하면서 경찰은 집결 단계부터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앞서 민노총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최대 499명까지 집회가 가능해지자 499명씩 70m 거리를 두고 20개 단위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총 1만 명 규모이긴 하지만 방역 수칙을 준수해가면서 집회를 진행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이를 쪼개기 불법 집회로 판단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아직까지는 방역이 우선인 만큼 노동계도 이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민노총은 야구장에 수만 명은 안전하고 광장과 거리에 모인 노동자는 위험한 존재인가 라며 반발하고 강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주말에 예고된 대규모 집회로 방역당국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12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4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연일 최다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국 기준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도 58.5%를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병상 가동률은 전날 오후 5시 기준 75.4%를 기록하며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이 친절하게 중증 환자가 많은 것까지 설명합니다. 독재하기 좋은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고령 때문이라는 빌미까지 제공합니다. 조선일보를 보면 접종률 90% 달하는데 중증 환자는 왜 연일 최다인가? 현재 국내 백신 접종 완료는 전 국민의 77.6%, 18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90%에 달합니다. 백신 접종률이 이렇게 높은데도 중증 환자가 백신 접종 이전인 올 1월 최대치인 411명보다 오히려 60명 이상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증 환자의 급증은 병원체와 숙주, 날씨와 이동량 같은 환경적 요소 등 3가지 약재가 동시에 겹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백신 접종률은 높아졌지만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일상 곳곳에 바이러스균이 누적되면서 확진자와 중증 환자가 동시에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악재는 확진 환자 중 고위험군인 고령층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수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월 셋째 주 2046명에서 10월 넷째 주 2963명, 11월 첫째 주 4434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중증 환자 규모는 10월 4째 주 333명이었지만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난주부터는 365명으로 9.6% 증가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일평균 441명으로 20.8% 더 늘었습니다. 결국 민노총 집회 때문에 시민의 피해를 본다. 문화일보 유시스 기사를 보면 민노총의 13일 동대문역 사거리 중심의 기습적인 대규모 집회는 교통체증을 빚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1시 30분부터 민노총 조합원들은 종로가 사거리부터 동대문역 방향으로 양차로를 순식간에 점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로가 사거리에서 동대문역 사이 양쪽 도로가 모두 조합원들에 의해 막혔습니다. 동대문역 사거리 역시 조합원들이 차도 위를 순식간에 점령하면서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인근의 시민들은 친구 차를 타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차량 통제가 돼 지하철을 이용하려 했더니 무정차로 이용을 못한다고 했다. 택시를 타고 동대문까지는 왔는데 또 뭉쳐진 차 통과를 하고 해서 발이 묶였다고 토로했습니다.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뿌릴 채비를 합니다. 필자는 왜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민노총이 자신들의 패거리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청와대는 4년 6개월 동안 신뢰를 갖고 가치관을 가진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그게 결국 다 국민의 짐이 된다. 국민 60%가 반대하는데 민주당은 1인당 20에서 25만 원의 지원금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당초 정부 예산안에 없던 코로나19 관련 국민 일상회복 방역 지원금 사업 이름으로 10조 1천억 원의 순증을 요구했습니다. 육체와 재난지원금 명칭도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지난 9일 단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감내에 대한 위로금도 소비 진작도 아니다라며 일상 회복의 길로 가기 위한 꼭 필요한 방역물품 구입비, 마스크와 소독제 등 구입을 지원하는 문자 그대로 방역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했습니다. KDI는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신속한 백신 보급이 이루어지고 방역 조치도 완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 재정정책은 경기 부양보다는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경제구조 전환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가 채무의 가파른 증가세를 적극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민노총은 방역을 비웃듯 오늘 수만 명 불법 집회라고 했지만 국민은 정부를 비웃음을 넘어 걱정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필자는 586 정치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정치를 하는 건지 국민만 불쌍하게 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을 지지한 민노총 구성원과 지지자들도 반성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